마인드핏은 일반 청소년들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수준을 측정하는 목적을 가진 검사입니다. 네, 이 검사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다는 이 아이가 실제로 현재 삶에서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양적 지표로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전통적으로 조금 이렇게 병리지향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인드핏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긍정심리학의 주요 트렌드가 되면서 정신건강의 정의를 이제 과거에는 좀 병리적인 측면에서 즉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정의했다면 보다 최근의 개념에서는 그것은 기본 조건일 뿐이고 이 사람이 실제로 건강한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 삶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한지까지 포함이 되어야 온전한 정신건강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마인드핏은 이런 긍정심리학적 관점에 더 부합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통상적으로 쓰던 검사하고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 그 심리검사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우리 마음은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마음의 엑스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조차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특히 정신건강을 유지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관련된 여러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양적으로 측정해 주니까 이 측정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될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알려주기 때문에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한다는 것은 정신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핏은 미래 정신건강 지수라는 게 따로 제시가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론적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심리적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 자원, 현재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심리 자원을 통해서 앞으로 어떨 거다를 예측하는 것이 또 이론적인 근거고 또 하나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두 변인이 있을 때 한 변이 다른 한 변을 예언하는 걸 이제 우리 회귀 분석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정신건강지수는 심리자원의 회귀 상수를 통해서 예측해요. 통계적으로. 근데 이게 실제 꽤 타당한 예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에서 포함시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이 사춘기라 이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아예 고통을 사실은 갖다가 좀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똑같은 사춘기여도 어떤 애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내고 어떤 애들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통해서 이 아이가 실제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해 주는 게 첫 번째 노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건 행동이지만 그 행동이 왜 나오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는 알 수 없겠죠. 행동의 이면을 파악하는 거예요. 검사를 통해서. 그래야 이 아이에게 공감해 줄 수 있고 예를 들어 어떤 문제 행동이 있다면 그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마인드핏은 스트레스 같은 지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변의 교사나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주된 스트레스가 뭔지를 알아낸다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검사를 좀 더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장점은 이제 정신건강의 단일 지수로 제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얘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행복감과 안정감의 정도하고 심리적 불편감의 정도를 하나의 지수로 조합을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지표가 높다는 거는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적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매우 이상적인 상태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면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정신건강도가 무엇에 의해서 변하는지 그 원인 지표를 같이 보여줘요. 대표적인 것들은 심리적 자원도 있고 또 스트레스 지수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정신건강을 높이려면은 무엇을 더 신경 써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검사하고 좀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거의 다 그냥 우울증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는데 근데 양상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냐는 이제 다시 스트레스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주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집에서 부모님과의 갈등, 또 세 번째는 또래 관계가 잘 되지 않으실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우울하고 괴롭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마인드핏을 통해서 그 원인 영역을 정확히 이해하면 아무래도 개입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마인드핏은 조금 긍정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포커스를 두거든요. 하지만 일부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문제 행동이나 그럴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스크리닝하는 기능으로서 몇 가지 특수 지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 뭐 자살 충동이라든가 가출 가능성 같은 것들인데, 여기에 혹시 유의미하게 뜬다 하더라도 바로 그 행동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보다는 이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게 나왔으니 주의하자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그렇게 심각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불편함이나 고통의 수준인데, 사실은 웬만한 것들은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천천히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모두 방문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남들이 볼 때는 사소해 보이거나 검사 지표상으로 그렇게 점수가 크지 않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거나,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같은 문제가 소소하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전문가 조언을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 사례인데, 이제 사실은 거의 우울증 진단이 나올 정도였고 심리적 고통이 맨 끝단까지 올라갔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살펴봤더니 학업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또 가정 내 갈등도 너무 심해서 부모님과 이제 정말 마찰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결국 이제 자살 지표까지 유의미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부모님이 보고 나니까 이제 새롭게 문제인식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좀 공감적인 말도 해주고, 가정 내에서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나는데 정말로 아이가 그 우울감에 대한 그 질문을 했더니 10점 만점에 그 전주에는 9점이요. 뭐 죽고 싶어 이랬던 아이가 한 주 만에 3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이게 그 교사나 부모가 객관적인 이해를 해줄 때 때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완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상담 기관이나 학교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 면접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학교에는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이제 새로 이렇게 한 반 아이들을 관리하셔야 될 텐데, 사실은 아이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질문해야 될지, 뭐를 신경 써야 될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검사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시가 되고 온라인 검사 경우는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갖고 오면 면접 직전에 선생님이 적절한 질문도 찾아낼 수 있고, 또 이 아이가 앞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을 좀 사전에 감지해서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집단 상황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